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핵 소유권 제한 논증, 핵 소유권 논증이죠. 핵 소유권 논증을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예요? 사실 이거는 어, 뭐 논의할 때마다 약간 좀 어색긴 한데 근데 이제 또 오늘 이제 다루긴 하겠지만은 세부적인 어떤 논증으로 들어가면은 또 전혀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하여튼 자, 여러분들 핵무기 소유권 논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있다. 소유권이 있다. 핵무기 소유권이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골치 아프게 이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모든 개인이 어떤 종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소유권을 그러면은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평등하게. 자, 모든 국가가 equal, 동등하게, 평등하게 가질 것이냐, 아니면은 일부 국가만 가질 것이냐, 썸이죠. 일부만 가질 것이냐. 요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가지면은 사실은 별로 고민할 것도 없죠. 그냥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가져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는 핵 소유권을 일부는 가지고 일부는 가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러면은 이 일부만 가지고 일부 다른 사람은 못 가진다라는 그 기준은 뭐냐는 거죠. 기준. 그 기준은 뭐였어요? 그 기준은 그것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냐 아니냐, 레짐 이런 말도 쓰는데 그런 어떤 체제, 정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면은 핵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그렇지 않은 비자유주의적이거나 비민주적인 국가는 가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주장이었죠. 그러니까 핵 소유권을 쉽게 말하면은 좀 제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부만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전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어떤 배경은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국제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요인은 냉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old War. 그래서 사실은 이 냉전이라는 요 말은 그 직역이죠, 직역. 그러니까 냉하다, 콜드하다, 차갑다 이런 뜻이. 모르겠어요. 이게 물론 이제 콜드라는 얘기는 영어에서는 약간 감기 이런
의미도 있긴 하죠. 예, 차갑다는 의미도 있는데 하여튼 그 냉전의 기본 요소는 역시 이제 미국과 소련이었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일종의 뭐 공산주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예. 사회주의는 여러분들이 뭐 알다시피 예를 들면은 뭐 북유럽 같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완전한 뭐 자본주의라기보다도 그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 혹은 뭐 사회주의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이제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들 베트남만 하더라도 굳이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 것이죠. 예, 베트남도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냉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구도,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런 구도 아래에서 적어도 1991년까지는 유지가 되었던 국제 정치적인 어떤 정세였던 것이죠. 물론 이것이 1991년이 지나면서 결국 소련이 붕괴하고 이제 미국이 결과적으로는 살아남은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이런 국제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결국은 핵소유권 논쟁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를 지킨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국제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예를 들면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뭐 모두 망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모두 망하지는 않지만은 실제적으로 국제 정치적인 영향력이 거의 상실되어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결국 자유주의적인 어떤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 지구상에서 거의 뭐 사라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이 체제 자체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요 체제 자체를 지키는 데는 소위 말하는 핵무기라는 것이 이것을 뭐 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존 혹은 유지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 혹은 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핵무기를 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라는 주장이 당연히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이제 터지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 혹은 인민, 뭐 인민이란 말은 워낙 이제 북한이 많이 쓰다 보니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안 쓰게 된 것인데 사실 인민은 여러분들 영어로 번역하면 people이 되고 독일어로 번역하면 folk가 되는데 그냥 뭐요? 사람이죠. 사람들이죠. 사람들. 무슨 특별히 이상한 말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적어도 그 국가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에 의한 통치인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 의한 통치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인 것이지, 예를 들면 뭐 왕이 있다라든지, 그렇죠. 뭐 왕이 있다라든지, 뭐 독재자가 있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는 대치되는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데스포티즘, 그러니까 전제 정치, 전제정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자, 문제는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럼 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핵무기를 뭐 소유하면 되지. 그럼 뭐가 문제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 뭐가 문제냐 하면 이 핵무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핵무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것이 신속하게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신속하게 결정되려면 어떤 굉장히 제한된 최종 결정권자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반드시 대통령 혼자이어야 된다. 뭐 꼭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것이 뭐 대통령과 무슨 뭐 국가안보 참모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근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소수죠. 소수 몇 명에 의해서 바로 결정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전제정적인 형태의 결정인 것이지 민주주의와는 대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아무리 민주주의 하더라도 대통령이 알아서 결정하는 게 많잖아. 물론 그렇죠.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뭐 관료들이나 대통령이 일일이 다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핵무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국가 자체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국가 전체의 운명이 달린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그것이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야 대통령 네가 네 혼자 결정하면 우리가 그냥 따라할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아니죠. 예.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 뭐 이제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 헌법을 바꾼다고 할 때, 이게 뭐 제가 조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일단은 동의를 해야 된다는 하여튼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게 3분의 2인지 뭐 70%인지 80%인지 그 부분은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은 헌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법의 근간이 되는 하나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바꾼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특히 민주주의 아래서는 절대 누구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죠. 그건 우리가 어떤 뭐 왕이나 독재자나 아니면은 뭐 일당 독재 체제 그러니까 당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당이 공산당밖에 없다라든지 뭐 어떤 그런 체제에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민주주의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통치, people, 인민들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이 핵무기를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와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특히 뭐요? 특히 뭐냐면은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택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핵무기도 소유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이제 과제가 생겨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적절하게 이제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냥 우리가,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체제를 택하면서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전제적인 요소를 도입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민주주의와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